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땡 하면은 시작합니다. 땡 하면 시작하니까 6시에 여러분들 다 기상하셔가지고 각자 뭐 하실 일들이 있겠죠. 뭐 운동하는 분도 있고 책 보는 분도 있고 식사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꼭 영상 들으면서 한번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지런한 분들이 나중에 잘 사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성공의 핵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성공의 핵심은 단순하게 사는 거야.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이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능도 성격도 운도 아니더라. 지능, 성격,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도 높지 않고 지능이 낮은데도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고 삐뚤어진 듯한데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 지독한 실패를 반복하지만은 끝내는 범접하기 힘든 성공을 이루더라. 범접하기 힘든 성공을 이뤘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삶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더라, 심플하더라, 그런 겁니다. 심플합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불필요한 일에 쓰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효율을 올려야 돼. 효율이 없으면 안 돼요. 막 시간만 잔뜩 하고 일하고 공부하는데 효율성 떨어지면은 아주 골 때리는 거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자. 효율을 높이자. 독일에서 단순한 삶을 제안하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그 베르너 티키 퀴스텐 마하우가 있어요. 퀴스텐 마하우 이름도 길다. 하여튼 베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삶을 단순화시키는 핵심 비결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갖고 있는 물건을 줄여. 쓸데없는 물건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있는 물건을 줄여라. 물건을 줄여라. 그리고 한 가지에만 최선을 다해라.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 간섭하지 않기면 노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공간을 정리를 하십시오. 막 지저분한 거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하여튼 깨끗하게, 청결하게 주변 공간을 정리하자. 정리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것 버리자. 이게 보니까 버리는 걸 중요합니다. 버리는 거. 우리는 쌓는 걸 중요하더라고. 천회장도 이상하게 보면은 뭐 차질구리한 것들을 예전에 많이 모으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한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들은 가감없이 버립니다. 버리기 아까우면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당근마켓. 당근마켓 팔아. 파세요. 싸게. 팔아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탬되면 되지 않겠어요? 팔아가지고 ETF 사면 됩니다. 삼성도 하든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수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또한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고 성공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별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천회장이 들려준 이야기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엑시노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엑시노스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자체 애플리케이션이죠. AP의 그 엑시노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AP는 스마트폰의 그 두뇌 역할을 하잖아요. 두뇌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예요. 모바일 기계 연산하고 그리고 그 멀티미디어 이 구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AP의 그 원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엑시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끌어올릴 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4월 27일 날 했는데
이때 권영만 상무가 그래요. LSI 상무가 갤럭시 시리즈의 모든 세그먼트에 적용 가능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래그십 재진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언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죠. 그 갤럭시 S24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의 그 AP 엑시노스는 CPU, GPU, 이런 모뎀 등 이 시스템 블록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SoC라고 합니다. 시스템 온 칩, SoC. 이 SoC예요.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 SoC 설계를 맡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그 자체 설계와 제작한 그 엑시노스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병행을 하더라고. 그러던 중에 기대가 컸던 엑시노스 2200이 성능과 발열 등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에 못 미치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S23 시리즈에는 엑시노스를 배제했죠. 대안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한 거야. 참 그러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퀄컴한테 지지? 퀄컴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하여튼 퀄컴의 칩을 썼다는 거죠. 삼성이 엑시노스 부활을 본격화한 데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데 1차적으로 높아진 원가 부담이 있어요. 삼성은 사업보고서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AP 구매 비용이 9조 3,138억이에요. 1년 전보다 한 50% 늘었죠. 1년 사이에 AP 가격이 약 77% 정도 폭등한 뜻입니다. 이렇게 AP 같은 핵심 자산을 외부 협력사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유지했다가는 퀄컴 등에 종속돼가지고 협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퀄컴 같은 협력사가 차별적인 지위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AP 관련 거래 비용은 감당 못할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인데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AP 경쟁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에 가깝고 전문가들은 메모리 시장에서 요구되는 혁신 역량과 시스템 그 반도체에서 요구되는 혁신 역량이 서로 다른 데서 이제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봐요. 이 메모리 시장은 표준화된 그런 대량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집적도와 미세화 등 공정 혁신이 요구되는데 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핵심 요소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그 요소 간의 통합 방식이 급변하는 아키텍처 혁신, 역시 그 역량이 핵심 자원이에요. 가령 CPU, GPU, 모뎀 등 시스템 블록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설계와 재구조화 역량 강화는 삼성으로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죠. 자율주행 등 그 전장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AP 기반 없이는 전장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게 반도체 업계 중론이죠. 이렇게 삼성은 엑시노스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용 칩 시장도 노리는데 3월 삼성은 엑시노스 커넥트 브랜드의 첫 제품으로 UWB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을 공개를 했어요. 그 UWB가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 그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기기 간 그 거리와 위치를 센티미터 범위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홈하고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그래서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UWB 그 기술을 탑재한 기기가 지난해 3억대에서 2030년에는 18억대로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2030년이 되면은 전체 스마트폰 중에 58%, 이 차량 중 33%, 이 33%의 UW 기술이 적용될 건데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동작별 최적화된 전력 모드를 구현했고 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작동시켜야 하는 모바일 위치 파악용 그 태그 같은 사물 인터넷 IoT 기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GPU 성능은 핵심이다. 결국 관건은 엑시노스의 완성도다. 소프트웨어 최적화, 전력 대비 성능비, 높은 안정성 등 측면에서 그 경쟁사의 최신 AP 대비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플래그십 그 라인에 탑재할 수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엑시노스의 저변을 확대 중입니다.
우선 삼성은 보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엑시노스의 저변을 확대 중인데, 하여튼 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그 애널리틱스 따르니까 삼성전자 시스템에라스의 올해 1분기 모바일 그 AP 출하량은 1910만 대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스마트폰 부요가 이제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모바일 AP 업체의 대부분이 출하량이 줄었는데 삼성만 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엑시노스 1280이 갤럭시 A53하고 A33, M33 등이 탑재되면서 선전한 덕분이에요. 이렇게 삼성의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은 미디어텍, 퀄컴, 애플보다는 여전히 낮지만은 보급형 라인업에서는 존재감을 높이고 있어요. 갤럭시 A53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1위였고 최근에 공개된 엑시노스 1380은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 중 상위 모델인 A54에 이제 탑재되죠. 엑시노스 1380은 중저가형 모델에 탑재했는데 고성능 AP 성능에 준하다는 평가를 받고 하위 모델인 엑시노스 1330도 A14의 14 시리즈 탑재됩니다. 이 제품은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이 보급형 모델에서 다진 입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은 프리미엄 모델 전용 차세대 AP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말쯤 엑시노스 2400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말 시스템 LSIF는 MX사업부와 함께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해서 AP 사업 법화 차세대 선행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AMD하고 ARM에서 핵심 개발자를 영입을 해가지고 CPU 최적화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삼성은 CPU에서는 ARM, GPU에서는 AMD 등 글로벌 IP 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도 강화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설계와 IP 개발 등 모든 역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핵심 역량의 내재화랑 이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외부와 간 그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겠죠. 삼성이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분야가 GPU예요. GPU. 스마트폰 성능이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성숙기를 지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GPU 성능하고 이 고성능 게임, 이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추세가 뚜렷해요. 게임 시장 소비 형태가 콘솔에서 구독으로 옮겨가다 보니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이 GOS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삼성으로서는 최적 설계를 통해서 이 발열 논란으로 훼손됐던 브랜드 평판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라인업에 AMD의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고 AMD의 그래픽 솔루션은 초저전력, 고성능 라데온 그래픽 설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AMD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GPU의 자체 설계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 GPU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 관련 기술 확보와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GPU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삼성전자 아주 땡큐고. 인공지능이죠. 그 AI 그 챗봇 챗 GPT보다도 더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구글의 바드. 이 바드가 지난 10일 전 세계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최된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오늘부터 바드 이용을 위한 대기자 명단 운영을 종료한다. 그렇게 밝혔고 본격 서비스 출시를 알렸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네요. 구글은 이날 AI 챗봇 바드를 세계 180개 국가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이 바드 지원 가능 언어에 한국어랑 일본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100개 언어를 구사하는 구글의 최첨단 거대 언어 모듈이죠. LLM 그리고 팜2를 바드에 적용을 했어요. 이 팜2는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과학과 수학 분야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가능하다는 게 일종의 구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간 영어로 바드를 체험해봤던 국내 사용자들은 한국어로도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아울러서 이날 구글은 자사의 첫 폴더블 폰이죠. 픽셀 폴드를 공개를 해요. 글로벌 빅테크로는 처음 출시되는 폴더블 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드에게 이제 구글의 픽셀 폴드랑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4를 비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약 4, 5초 뒤에 바드는
두 기종 모두 폴더블 폰이다. 상세한 제품 사용을 표로 정리해 제공을 해요. 이렇게 표로 제공을 했고, 바드는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사용된 칩 종류, 카메라, 배터리 정보, 가격 등 이런 상세한 제품 스펙을 나열합니다. 다만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무게 정보는 없었네요. 무게는 없었고, 기자가 다시 한번 두 제품의 무게를 비교해달라고 명령하니까 놀랍게도 픽셀 폴드는 갤럭시 Z 폴드 4보다 더 작고 가볍다. 그렇게 답을 했네요. 구글이 이제 공개한 그 정보에 따르니까 픽셀 폴드의 무게는 283g, 갤럭시 Z 폴드 4보다 20g 더 무겁습니다. 픽셀 폴드의 크기는 내부 화면이 7.8인치, 외부는 5.8인치고 갤럭시 Z 폴드 4는 내부는 7.6인치, 외부는 6.2인치예요. 두 스마트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픽셀 폴드는 접었을 때 두께가 12mm죠. 폴드 4 두께보다 약간 얇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뭐 같은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픽셀 폴드가 크기가 더 작고 가볍다는 답변은 오답인 셈입니다. 바드를 다 직접 학습시켜봤어요. 바드에게 각각 픽셀 폴드와 갤럭시 Z 폴드 4의 무게와 스펙을 물어본 뒤 올바른 답을 내놓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동일 질문 뭐냐? 크기와 무게의 비교 요청이죠. 이걸 한 후에 비로소 픽셀 폴드가 더 무겁다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속 질문에서는 바드는 또다시 가격 정보를 잘못 제공하는 오류가 이어집니다. 그 바드는 두 스마트폰 중 더 뛰어난 제품을 추천해달라.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합한 제품은 사용자의 개별 요구 사항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면은 구글의 픽셀 폴드가 좋은 선택이고 성능이 뛰어난 프로세서랑 다양한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면은 갤럭시 Z 폴드 4가 더 좋다. 이렇게 추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보니까 그 성급하게 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어서 쿨 해변의 여인보다 더 신나는 그런 여름곡을 작곡해줘 라고 질문했는데 바드는 코러스가 담긴 1, 2절 분량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냈지만은 음표가 제시된 악보 결과물은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바드는 챗 GPT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어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뛰어났지만은 답변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다소 떨어지는 듯한 것 같아요. 잦은 실수를 연발하는 점도 아쉬움이 있고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피차이 CEO가 바드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현재 사용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아직 한계가 있는 초기 기술이다. 구글은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품질을 중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AI 원칙을 준수해나갈 것이다 언급을 합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지난해 말 챗 GPT가 출시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기존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죠. 그래서 챗 GPT 대항마로 구글 바드가 상용화되면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전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가 내놓은 주요 AI 챗봇은 바드와 챗 GPT 그리고 GPT가 빙이네요. 빙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있는데 국내에서 네이버가 오는 7월께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름의 언어 모델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역시 올 하반기에 코 GPT 모델을 선보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